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모여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플라톤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 얘기를 알려지지 않은 얘기 중에 이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그 사형 당하고 난 직후에 그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나이가 많은 자기보다 한 20년이나 위나 되는 유클리드, 그 귀하거는 유클리드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메가라 출신의 유클리드,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였고 친구였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아테네에 와서 살다가 소크라테스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 고향으로 메가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갈 때 플라톤이 따라갔어요. 가서 그 유클리드 집에 있으면서 글 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소크라테스의 변명 아폴로기를 유클리드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의논하면서 그 스케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대화편 아폴로기나 뭐 파이돈이나 그런 것이 몇 년 뒤에 하나의 그 작품으로 나오기 전에 그 유클리드와 상당히 가까이 의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메가라라고 하니 메가라는 그 고린도하고 그 밀레토스하고 막 그 근처고 또 아테네하고도 가깝습니다. 아테네하고 한 6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뭐 그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상당히 그 아테네까지 오려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플라톤이 그 유클리드를 따라서 메가라로 갔어요. 간데 그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는데 그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그 선한 것이 이래야 선한 것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의 그 신과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은 지고선 선한 것이 높은 단계가 있어요. 좀 낮은 단계에서 선한 거 전부 더 높은 거 이렇게 해서 지고선 아주 가장 높은 선한 거 그것의 원형 이데아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그 유클리드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최고봉 지고선의 그 원형인 이데아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생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클리드가 돌아가서 그 소크라테스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 고향인 메가라에서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어요. 그래서 그 메가라 학파가 형성되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름이 스틸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틸, S-T-I-L-P-O-L, 스틸폴.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유명한 학자예요. 그래서 메가라 출신인데 그 유클리드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소크라테스 밑에 플라톤처럼 유클리드 밑에 그 스틸폴 이런 건데 이래가지고 이제 플라톤이 그 유클리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그 원형론, 이데아론이라든가 플라톤의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가 그런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거 그게 그 어떤 노선이겠느냐? 물론 소크라테스지만 그 유클리드가 생각한 그 유클리드의 영향이 플라톤에게 많이 있었지 않겠는가? 나이로 봐도 20년이나 위에고 또 소크라테스의 사건이 그 사형 집행한 사건이 있은 후 곧바로 유클리드를 따라서 유클리드의 고향인 메가라로 갔습니다. 갔을 때 이게 플라톤이 상당히 소크라테스도 많이 생각했겠지만 유클리드를 굉장히 그 스승으로 생각하고 따랐던 거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제 플라톤이 거기서 오래 있질 않고서 여행을 했어요. 해서 이제 시실리도 가고 피타고라스가 살았던 이탈리아 지역도 가고 해서 이제 피타고라스 연구도 하고 수학 공부하려고 그러고 젊은 나이에 이제 그랬는데 지금 관심 있는 것은 그 기하학자로 유명한 유클리드 말고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고 플라톤의 선생 역할을 했던 그 메가라 출신의 유클리드. 그게 관심이 많은데 그 사람이 글을 많이 썼는데 다 없어졌어요. 전해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글을 썼고 그 사람이 메가라에서 어떤 일을 했고 거기서 그 메가라 학파를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그 역사적인 그 소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소크라테스가 그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그것이 뭐 BC 398년인데 뭐 399년이다. 그러면 이제 BC 뭐 400년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400년이 흘러가면은 그 BC 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AD가 시작되죠. 그래가지고 AD 150년경에 아주 로마에서 나온 학자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죠. 그 사람 이름이 아울루스 갤리우스입니다. 아울루스 AULUS. 그 다음에는 그게 앞에 이름이고 아울루스. 그 다음에 성은 GELLIUS 갤리우스. 아울루스 갤리우스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 때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한 500년 뒤죠.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죽은 지는 500년이고 플라톤이 죽은 지는 한 400 몇십 년 뭐 이런 상당히 장구한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이 사람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한 400~500년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테네에서의 철학적인 분위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백과사전적인, 말하자면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일대기나 사상이나 이런 거를 총망라한 말하자면 인명사전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사상을 전부 거기다가 기록한 말하자면 철학적인 백과사전 같은 거를 썼는데 그 타이틀이 녹테스 아티케입니다. 녹테스는 녹트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밤인데 ES가 붙으면 복수예요. 밤들, 녹테스, 밤들, 아티케는 아티카의 밤들이니 아티카는 로마에서는 그리스라고 안 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를 아티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즉 소크라테스가 살았을 그때 시절을 아티카라고 그랬는데 그 아티카의 밤이다, 밤들이다 이런 제목의 방대한 저작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로서는 백과사전적인 건데 거기에 이 유클리드에 대한 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울루스 갤리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메가라의 유클리드의 학문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무슨 글을 썼고 누구 제자들 양성하고 메가라 학파에는 이제 스틸폴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아울루스 갤리우스라는 사람이 자기 방대한 백과사전적인 책에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유클리드가 쓴 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울루스 갤리우스가 거기다 다 등록하고 이런 글을 썼고 했다는 거, 그런데 그게 전해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플라톤처럼 그때 당시 플라톤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클리드도 대화편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인 크리톤이라든가 알키비아데스나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소크라테스와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던 대화편, 플라톤의 대화편이 아니고 유클리드의 대화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아울루스 갤리우스라는 사람이 전부 이야기하고 있고 무슨 내용이고 했는데 그것이 전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메가라의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신적인 존재는 무엇이냐? 이것은 선한 거의 최고봉. 선하고 또 선하고 또 선하고 그래서 지고선이다. 가장 높은 선이다 이거야. 그것의 원형이 있을 거 아니야, 이데아가. 그래서 지고선의 이데아.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고선에 대한 페리 아가투, 그리스 말로는 선한 것에 관하여, 페리 아가투, 이런 게, 그래서 소위, 아주
학문적인 그런 이론을 집대성했습니다. 논리적이고 또는 수학적이고 뭐 이런 그런 총동원해가지고 그 뭐 유클리드도 그 피타고라스의 수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하신 하나님, 지고선, 아주 높은 차원의 선의 이데아, 그건 뭐겠느냐, 이런 글을 썼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전혀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울루스 그 갤리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메가라 출신의 그 유클리드,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 플라톤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칭찬하고, 물론 플라톤 얘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여기서 그 유클리드와 플라톤과의 관계, 실제로 그 소크라테스의 그 사후,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후에 상당히 그 가깝게 지내고, 또 자기가 글을 쓰려고 하는 모든 그 아폴로기라든가 파이돈이라든가 무슨 뭐 심포지온이라든가 레포블리카 뭐 이런 거 등등, 그 레포블리카는 상당히 나중에 쓴 거지만 이미 그 유클리드하고 자기가 소크라테스로부터 배운 거 이런 거를 글로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의논을 많이 한 것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그 플라톤 강의에서 말씀드리려는, 플라톤이 8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30세에 소크라테스와 헤어지고 난 이후로 50년을 살은 거죠. 50년 동안 자기 혼자서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것이 이제 플라톤의 집대성한 철학입니다, 오늘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 아카데미에서 강의한 것은 바로 이 유클리드가 그 글을 썼다고 하는 페리 아가투, 선한 것에 관하여, 지고선, 가장 높은 차원에 올라가 있는 선한 것, 그거의 이데아, 그거의 원형,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했던, 거기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거와 수학적인 거와 이런 거로 아주 굉장한 대작을 그 유클리드가 남겼는데 그게 전혀 오지는 않습니다. 그 유클리드가 쓴 페리 아가투, 선한 것에 관하여, 이런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그 유클리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빙이 될 수 있는 만한 거는, 그 플라톤이 80세에 죽기 직전에 아카데미에서 페리 아가투, 선한 것에 관하여, 그 강의를 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 강의는 피타고라스의 그 수학적인 분위기와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발전시킨 논리, 로직, 이런 차원에서 소위 그 선한 하나님, 지고선의 그 이데아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마지막 강의하고서는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플라톤이 결국은 30대에 그 소크라테스와 이별한 거죠. 뭐 사별이죠.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죽었으니까. 그 이후에 자기의 그 외롭고 그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모르긴 하지만 아마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그 유클리드가 가장 총명하고 소크라테스 이론을 많이 이해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그 유클리드를 따라서 메가라로 갔어요. 가서 거기 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유클리드 집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것이, 그때 당시 이미 대화론으로, 대화법으로 이렇게 다이얼로그 하는 형식으로 글 쓴 것들이 많이 유포되어 있었어요. 플라톤이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에 오는 소위 아울루스 갤리우스라는 로마의 학자가 기록한 거에 의하면은 유클리드가 대화편을 많이 글을 썼어요. 그게 다 없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너도 대화편으로 글을 쓰는 게 좋겠다. 이것이 부담이 안 되고, 무슨 그런 강력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뭐 주장을 하고 뭐 학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보다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크라테스 선생님 여기 계신데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자, 뭐 이런 스타일로 글을 쓰는 것이 좋겠다, 대화편으로. 그것이 그 유클리드의 제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이 플라톤은 그때 30세고 유클리드는 50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가 소크라테스 제자였고, 소크라테스의 그 사후에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은 집에서 살면서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얘기 많이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플라톤이 남긴 저작, 대화편과 글과 이게 모두 그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 속에서 되어진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관심사가, 그럼 유클리드는 메가라 출신의 유클리드는 누구냐? 이게 대해서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아주 총명한 사람으로서 플라톤보다 나이가 한 20년이나 우에나 되는 연장자로서 자기 고향인 메가라에 와가지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메가라 학파를 형성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전해오는 대표적인 한 사람 스틸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도 그 로마의 학자인 그 아울루스 갤리우스가 상당히 많이 스틸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가라 학파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메가라 학파를 만들고 거기에 그 태두가 되었던 유클리드, 그 상당한 경지에 있었을 겁니다. 그 유클리드와 플라톤과 어떤 관계였느냐? 플라톤이 유명해지고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거기서 가르치고 지중해 연안에 플라톤이 굉장히 명성을 얻기 직전에는 유클리드가 상당히 플라톤보다도 더 학적으로 깊이가 있었고 자기 그 고향인 메가라에서 학파를 형성할 정도고 플라톤보다 훨씬 더 그 학적인 활동이 많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유클리드가 그 자기 고향에서 그 후진들을 양성하고 소크라테스의 그 이야기, 소크라테스로부터 배운 거 이런 것을 거기서 가르치고 이러면서 소위 메가라 학파를 이룩하고 한 것을 플라톤이 봤을 거 아니냐. 자기가 그 아카데미아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플라톤 학파를 한 것이 그 메가라의 말하자면 유클리드가 그 시도했던 메가라 학파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유클리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의 그 글성에 남은 게 없어요. 그 대화편이 뭐 6, 7개가 아주 잘 쓴 글이 있었다는데 그거 전해오질 않고, 또 특히 그 사람이 강의하고 했던 페리 아가투, 선한 것에 관하여 지고선의 이데아,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이론에 대한 거, 아주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이론, 이런 것이 그 사람의 강의록이라든가 글이 전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그 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메가라의 그 유클리드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학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메가라의 그 유클리드, 그 사람이 아주 신비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아주 얘기했던 페리 아가투, 이거를 플라톤이 그 글을 읽었던가 아니면은 그 유클리드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었다던가, 그래서 자기도 만년에 그 아카데미에서 자기가 죽기 직전입니다. 그 사람이 80세 돼서 죽기 몇 달 전이에요. 그 강의를 했어요. 그것이 그 페리 아가투, 선에 관한 강의입니다. 그 선한 지고선의 그 이데아다, 원형이다. 그것이 막 하나님이다. 그 플라톤의 신관이죠. 그것은 유클리드의 이야기를 플라톤이 많이 참고했던 게 아니겠느냐. 모르긴 하지만 그 플라톤이 살아있을 때, 그 플라톤이 80세이지만 그때 그 메가라가 쓴 그 페리 아가투, 선한 것에 관하여라는 그런 글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것이 플라톤의 아카데미에 있는 도서관에 그 유클리드에 관한 그런 작품들이 혹시 남아있지 않았겠는가 상상하지만, 그것이 그 로마 시대 때 와가지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유클리드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것보다 한 500여 년 뒤에 로마의 학자가 아테네에 가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땐 다 없어졌어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오늘날 유클리드의 그 페리 아가투 선한 것에 관하여 그 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서 말하자면 그 유클리드의 아주 깊은 심오한 철학적인 신관, 그 참 관심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막 그 플라톤에게 생생하게, 그때 같은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 유클리드의 그 신관, 즉 페리 아가투, 그것이 플라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만년에 자기가 팔순이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싶고 강의하고 싶고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건 페리 아가투다. 선한 것에 관하여 지고선 가장 높은 선한 것, 그거의 그 이데아 원형, 그게 무엇이겠냐? 그게 하나님이다. 이미 그 플라톤이 80세가 되었을 때는 뭐 피타고라스의 수학을 마스터했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논리학 정도가 아닐 겁니다. 플라톤의 그 로직, 논리에 대한 것이 굉장한 그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또 플라톤이 그때 이미 뭐 그 글을 많이 썼어요. 뭐 국가론도 있고 뭐 많이 썼. 또 아카데미아에서 굉장히 가르침도 많았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플라톤이 죽기 몇 달 전에 아카데미에서 강의했던 그 선한 것에 관하여 페리 아가투, 그거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은 거의가 다 피타고라스의 영향 속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한 몇 년 전에 플라톤이 그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이죠. 유작인데 그 미완성입니다. 그 페리 아가투라는 그 글을 완성을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누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게 플라톤의 그 마지막 작품인데, 그게 강의록입니다. 그 아카데미아에서 선한 것에 관하여 페리 아가투, 즉 하나님에 관하여죠. 그 선한 것의 원형, 이데아에 관해서 강의한 것이 그게 뭐 미완성으로 글이 남아있는 거를 그 그리스 말만 잘 하게 되면 지금도 그걸 읽어볼 수 있고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자 했던 그런 아주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을 마치지 않았나.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는 플라톤의 이야기를 완전히 마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